안녕하세요, 개아빠입니다. 오늘은 뭐 간단하게 조금 좀 많이 문의가 들어오고 뭐 가정견 분양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릴게요. 뭐 진짜로 제대로 된 가정견은 있죠, 당연히 있는데 좀 그거 주의하셔야 될 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. 되게 요즘 좀 문제가 많은데 이제 법도 바뀌었고 가정견 분양 자체가 안 됩니다. 아시겠어요? 가정견 분양 자체가 안 돼요.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제 그냥 진짜 자기가 뭐 남자 여자 이렇게 두 마리 키워서 그 두 아이가 아가를 낳아서 그걸 이제 분양을 하고 싶어도 그것도 불법이에요. 아시겠어요? 그것도 있는데 우선은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오늘도 몇 분이 저한테 뭐 문자로 보내주셨어요. 이거 비숑 맞냐고 보냈는데 몇 개월령이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3개월령이라고 하더라고요. 뭐 개월령이 중요하다기보다 그 아이의 생김새, 여기 뭐 미색 뭐 이런 거 봤을 때 물어보니까 우선은 가정 분양이 뭡니까? 남자와 여자 진짜 부견 모견이 있거나 아니면 모견만 키우시는 분들이 부견을 붙여서 임신을 시켜서 낳는 아이를 가정 분양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. 근데 대부분 가정 분양 가시면 뭐 가는데 뭐 아가 한 마리 있고 나머진 다 분양이 나갔고 그럼 모견 어딨냐고, 그럼 뭐 병원 보냈다 그런다거나 여러 가지 기타 핑계를 대죠. 그럼 가정 분양 아니에요. 일반 샵에서 3개월이 넘어가고 4개월 차에 접어들기 시작하면 자아가 생기기 때문에 분양이 힘들어져요. 근데 심지어 애가 뭐 강아지를 외모로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해요. 근데 강아지가 진짜 못생기고 별로예요. 그럼 당연히 분양이 안 되겠죠? 다른 아이들은 계속 분양이 나가는데 그 아이는 분양이 안 될 거 아니에요. 그럼 그런 아이를 집에 가서 그냥 아이디 하나 만들어가지고 가정 분양이라고 해서 올리는 거예요, 싸게. 자기네들은 뭐 100만원, 200만원, 뭐 50만원, 100만원, 뭐 80만원 이렇게 분양을 하려고 그랬는데 안 나가니까 그냥 한 3, 40에 날려버리는 거예요. 이게 지금 되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계약서도 없죠.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. 책임 그게 안 돼요. 그리고 애가 뭐 건강상의 문제도 있고 대부분 딱 진짜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 95%가 가정 분양이라고 하고 분양되는 아이들이 다 그냥 샵에서 하는 걸 거예요. 제가 샵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. 뭐 샵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럼 샵에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아요? 이 아이는 지금 개월령이 지금 이제 3개월이 넘어가서 아기가 크고 있기 때문에 저렴하게 책임 분양으로 보내드립니다 라고 말하면 되잖아요. 근데 그걸 꼭 굳이 거짓말을 해서 집에서 이 아이는 뭐 가정 분양이라고 한다고 이건 가정 분양이다 이런 거짓말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. 아시겠어요? 저도 한번 예전에 뭐 그런 적이 있어요. 갔어요. 너무 이쁜 아이를 뭐 50에 분양을 한다 그래서 갔어요. 예전에 어렸을 때 갔는데 그냥 강아지 그 한 마리만 딱 데리고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말했죠. 저 모견이나 부견 좀 보고 싶다고, 애기 그래도 어떻게 생긴지 보고 싶다고 하니까 그거 지금 뭐 누나네 집이라든지 뭐 친척네 집 같대요. 근데 데리고 온 아이를 봤는데 그 아이가 아닌 거예요. 그때는 몰랐죠. 그게 폼피치인지는. 너무 어렸을 때 20살 초였으니까 거의 한 12년 13년 전인데 봐도 생김새가 완전 틀려요. 내가 사진으로 봤던 폼애가 아니에요. 왜 아이가 틀린데요? 그러니까 제가 인천까지 갔거든요. 그 아이는 뭐 지금 오시기 전에 뭐 2시간 전에 뭐 예약금을 안 걸어주셔서 나갔다. 그래서 이 아이는 50에 드리겠다. 그 아이는 이미 70에 나갔다. 이러더라고요. 그런 게 다 샵에서 그런 알바를 써서도 해요.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20살 초인 분들이나 고등학생 분들이나 거의 대부분 20살 초, 소위 말하면 대학교 다니면 돈도 없고 하잖아요.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 다른 루트에서 데리고 와서 그거를 뭐 10만원이면 10만원에 데리고 와서 아니면 20만원이면 20만원에 데리고 와서 뭐 한 40만원 이익 보고서 분양을 시키는 거예요. 강아지 케어할 줄도 모르고 강아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자기의 이익적인 돈을 위해서. 그러니까 다 좋다 그거예요. 뭐냐면 그렇게 하든 뭐라든 다 좋다 그건데 그렇게 하셨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책임을 지셔야죠. 아니면 강아지를 좀 공부를 하시고 하시던가. 저는 그게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가정 분양을 받으실 때 왜 지금 가정 분양이 그런 식으로 계속 활기를 치는 이유는 그러니까 샵에서도 안 팔리면 가정 분양으로 싸게 올리면은 그냥 나가버리거든요.
이게 웃긴 게 강아지를 무조건 싸게 하는 우리나라의 그 의식 때문에 그런 게 계속 활개를 치고 생기는 건데, 아마 그런 것도 많이 없어지긴 할 거예요. 왜냐면 법이 바뀌면서 다 불법으로 바뀌기 때문에 뭐 아마 그것만 신고하는 사람도 생길 거고, 집에서도 그거 자기가 낳은 아이들 자격증이나 소위 말하면 사업자 없이 그거를 분양하려 그러면은 무조건 벌금 500인가 그럴 거예요. 벌금이 뭐 20-30만 원 이런 게 아니고. 그러니까 제가 봤던 몇몇 그 가정 분양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 진짜 가정 분양처럼 하는 사람 글 하나 봤어요. 거의 한 200-300가지의 글을 봤는데 한두 명 빼고는 다 그냥 제 느낌엔 그냥 안 나가는 아이, 못생긴 아이, 그냥 데리고 왔는데 안 나가니까 그런 식으로 날리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럼 솔직히 오픈해도 되잖아요. 아, 이 아이는 좀 뭐 엄청 이쁘진 않지만 그래도 건강하고 그래도 사랑받을 수 있는 아이인데 저희가 지금 분양이 잘 안 돼서, 이 아이는 분양이 잘 안 돼서 그냥 책임 분양으로 이렇게 저렴하게 보내드릴게요. 그렇게 해도 사람들 분양 받는다니까요. 왜냐면 제가 왜 이런 말까지 하냐면, 샵에서도 제 영상을 봐요. 많은 분들이 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, 그러니까 저한테 태클이 많이 들어오겠죠. 뭐 저를 떠보시는 분들도 많은데, 가정 분양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.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, 그거를 이용해서, 그러니까 샵에서는 가정 분양을 하든 뭐라든 어쨌든 사업자가 있고 그래도 강아지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. 그럼 괜찮다 그거예요. 근데 일반 그거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일반, 예? 그냥 뭐 대학생들이 그런 강아지를 떼어다가 그런 식으로 가정 분양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. 예? 또 그분들이 제 영상을 보면 그러겠죠. 아, 나 돈 버는데 왜 제 태클 걸지? 그럼 하지 마세요. 저는 그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. 그렇게 하지 마세요. 왜? 그래도 생명체인데 생명체를 갖고 그렇게 하는 게, 열심히 뭐 일하시면 되잖아요. 뭐 진짜로 열심히 살고 하면 또 그렇게 좋은 일도 생기고 즐거운 일도 생기는 건데, 그러니까 뭐 저도 가정 분양을 얘기하다 보니까 좀 욱한 부분이 있는데 그건 죄송하고요.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분양을 하든 분양 가격을 얼마를 받든 뭐 많이 받든 적게 받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그 아이를 분양을 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책임을 져주세요. 알려도 드리고. 당연히 귀찮으시겠죠. 그러면 저는요, 하루에 20-30분한테 질문 답변을 받으면서 계속 매일매일 알려드리는데요, 제가 돈이 되나요? 10원 한 장 받은 적 없어요. 근데 이 아이 뭐 맞아요? 그럼 알려드려요. 그럼 이 아이는 어떤 사료를 괜찮으면 차라리 추천해드리고, 이렇게 훈련도 한번 시켜보시고. 강아지를 좋아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만, 강아지 분양업을 하시는 분들도 또 그런 부분은 좀 케어를 잘 해주시는 분들도 물론 있죠. 많으시죠. 강아지를, 왜냐면 이 강아지 분양업이란 게 정말로 힘들어요. 진짜 사람을 거의, 저도 이런저런 일 진짜 뭐 막노동도 한 7-8년 하고 별의별 일을, 유리창도 닦아보고 시체도 닦아보고 별 일을 다 해보면서 살아왔는데 진짜 최고예요. 진짜 힘들어요. 그런 거 이제 근데 버텨나가시면서도 즐겁게 하신 분들이 있는 반면, 너무 강아지를 돈으로만 생각하시는 부류도 있다는 거죠. 그럼 그래도 케어라도 좀 잘 부탁드릴게요. 그리고 우선은 기본적으로 일반 분들이 인식이 좀 바뀌셔야 돼요. 가정 분양이라는 건 지금 우리나라에 없어요. 진짜 드물어요. 상식적으로 자기가 100만원, 200만원 비싼 금액을 주고 부견, 모견을 열심히 키웠어요. 뭐 1년이든 2년이든 그 아이들이 낳았어요. 정말 이쁘게 생긴 아이들이, 정말 애지중지해서 키운 아이들이 낳았어요. 근데 그 아이들 10만원, 20만원에 분양을 하고 싶겠어요? 제 주변에 그런 분은 계세요. 그냥 자기가 5마리, 6마리를 키울 수가 없잖아요. 2마리도 어떻게 보면 자기는 2마리가 한계인데 뭐 한 4마리를 낳았다. 그럼 그 아이들은 그냥 지인분들한테 대부분 보내세요. 인터넷에 올리거나 하지 않아요. 우선 지인분들 중에 강아지 키우고 싶은 사람 해서 그럼 나 그거 저거 야 그래도 나 밥값 좀 줘. 아가들 밥값, 우리 부견 모견 아가들 사료값 좀 주라. 그런 식으로 10만원 20만원 주는 게 책임 분양. 그렇게 돼서 파생된 게 책임 분양이에요. 원래는 자기 지인들한테 이렇게 하고 하던 게. 근데 지금은 갔는데 어떤 분들 보면 아이디가 뭐 매일 바뀌면서 올라와요. 강아지들이
그러면 그분은 강아지를 한 3,400마리 키우는 거네요. 아가가 계속 바뀌면서 올라오니까. 그쵸? 그런 부분들을 검색을 해보세요. 그러면 바로 알 수 있어요. 구글링 잠깐 해보세요. 바로 나옵니다. 분명히 이 사람이 비숑 가정견이라고 해서 분양을 했어. 근데 한 달 뒤에 갑자기 폼의 가정견이라고 분양을 해. 그게 말이 돼요? 말이 안 되잖아요, 상식적으로. 강아지는 2년에 3번 임신을 해요, 평균. 2년에 3번을 아가를 낳을 수가 있어요. 뭐 1년에 한 번 이런 게 아니고 평균 2년에 소위 말하면 한 8개월마다 이제 그 생리를 하면서 이렇게 되는 부분들인데, 그러니까 제발 가정견은 조심해서 분양받으시길 바라고요. 또 너무 얼굴도 당연히 중요하고 자기가 키우는 아이 중요시하고, 저도 당연히 강아지를 볼 때 얼굴을 보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이쁘게 생긴 아이가 아니더라도 나 오늘 왜 이렇게 이뻐 왔니? 하여튼 꼭 그게 아니더라도 좀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 정말 그래도 10년 넘게 잘 키워주시는 걸 좀 부탁 좀 드리고, 가정견이란 건 정말 잘 알아보시고, 싸다고 분양받지 마시고 잘 알아보시고 판단해보시고 공부해보시고, 제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정보 올려드릴 테니까 꼭 그런 식으로 좀 이쁘던 이쁘지 않던 자신과 함께할 평생 반려견을 좀 분양받으셔서 이쁘게 키워주셨으면 좋겠어요. 중간에 버리지 말고요, 제발 부탁이니까. 진짜 그러지 마요. 얼마나 상처받아요. 애들 진짜 상처받아요.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,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제대로 된 가정견은 지인분들 아닌 이상은 드물다는 거, 그거 하나 알아보시고 다시 한번 의심해보시고 의심하셔서 분양받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. 뭐 한두 달 이런 게 아니잖아요. 10년 15년 함께할 아이인데, 이미 분양받으신 분들은 뭐 그래도 이쁘게 키워주시고 아기가 아프지 않게 케어 부탁드리고, 너무 가정견이란 거에 그 가정견 그 세 글자에 휘둘리지 마시고, 무료 분양도 조심하시고. 무료 분양도 어쨌든 가잖아요. 그러면 책임비 줘야 돼요. 한 20만원. 무료 분양이 아니에요. 그런 부분도 잘 알아두시고, 예를 들면 그것도 좀 샵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긴 해요. 너무 안 나가요, 애가 못생기고. 그럼 무료 분양이라고 올려요.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전화 오겠죠. 왜냐면 끌어야 되니까. 그러면 그때서 그러죠. 저희도 그냥 보내드릴 수 없으니까 책임비 한 20 정도는 주셔야 된다. 그거나 책임비나 똑같은 거예요. 근데 만약에 진짜 분양을 받으신 견주분이 그 아이가 마음에 들면은 상관없어요. 근데 말의 힘에 조심하시고 휘둘리지 마시라고 제가 이런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본 거예요. 뭐 당연히 이 영상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. 하지만 그래도 제가 지금 말한 부분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데, 그래도 좀 케어는 잘 해주세요. 그러면 되잖아요. 이 애를 가정분양이라고 하고 보내든 말든 뭐 상관없죠. 케어를 잘 해주세요. 그 아이가 건강하게 케어만 잘 해주시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. 근데 이제 사고가 터지니까 문제인 거예요. 그쵸? 뭐 이런 영상 보고 또 너무 욱하지 마시고, 뭐 다 열심히 또 사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 제가 까는 게 아니고, 조금은 자기가 키우는 아가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만든 거고, 또 당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영상을 하는 거니까. 그리고 뭐 언제나 문의 주시고 또 강아지 질문 답변 뭐 이런 거는 제가 언제든 계속 다 해드리니까, 뭐 제가 뭐 100원을 달라 그랬어요, 뭐 커피를 달라 그랬어요, 그런 거 아니니까 편하게 물어보셔도 돼요. 아시겠죠? 그리고 그런 부분은 저도 되게 조심스러워요. 뭐 다른 타샵에 가서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세요. 이 아이 폼이에요? 폼피치예요? 물어보세요. 저도 처음에 말씀드렸어요.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좀 잘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래요. 왜냐면 싸움 붙이는 것밖에 안 돼요. 그렇잖아요. 거기 그 샵에서도 나름대로 이 아이를 뭐가 됐든 분양을 시키려는 건데, 그걸 제가 그냥 태클 거는 것밖에 안 된다고요. 아시겠어요? 그냥 제가 태클 거는 것밖에 안 돼요. 소위 말하면 견주분이랑 그 샵을 싸움 붙이는 것밖에 안 된다고요.
그러니까 그런 뭐 다른 타샵에서 사진 찍어서 이 아이 어때요? 분양받으려고 그러는데 이런 거는 제가 이제 안 받을게요. 너무 좀 괜히 또 제가 좀 분란을 조성시키는 것 같고, 저는 좀 좋은 취지에서 그렇게 다 알려드릴게요 한 건데 그걸 악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분명히 전화 온 적도 있어요. 샵에서 뭐 방송하시는 건 좋은데 왜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냐. 그래서 그분 정말 제가 죄송합니다. 그런 게 아니고 그분은 이미 분양을 받았다고 저한테 말씀을 했어요. 이 아이 분양받은 아이인데 분양받기 전 사진인데요, 이 아이 어떻게 보세요? 이미 분양을 받으셨으니까 저는 이쁘게 키워주세요, 근데 조금 애매하네요,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걸, 그 사람은 그 샵에서 대놓고 홈피치라는데 왜 거짓말하는, 이런 식으로 좀 소위 말하면 요즘 말로 진상을 부린 거죠. 와, 그럼 제가 어떻게 되나요? 그런 것 때문에 샵에서 찍은 사진을 저한테 보여주시면서 이 아이 뭐 분양 받을까 말까 이런 질문은 완전 이제부터 안 하겠습니다. 아시겠어요? 왜냐면 저도 스트레스 받죠. 제가 진짜 돈 한 푼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취지에서 한 게 이렇게 몇 번씩 들어오다 보면 저도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, 아시겠죠? 그리고 또 이쁜 강아지 또 즐겁게 분양하시기 바라고, 오늘은 또 강아지 견종, 강아지 종류 챕터 7 올라가겠습니다. 또 일단 오늘도 뭐 봐주셔서 감사해요. 눈이 부었어요. 죄송해요.